네, 안녕하세요. 코난쌤입니다. 오늘은 기다타운 두 번째 시간 온라인에서 학급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건데요. 먼저 온라인에서 교실을 만들어야겠죠. 오늘은 맵 메이커를 이용해서 교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더에 접속을 합니다. 네, 기다타운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요. 런치 게더를 이용해서 바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혹시 로그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전에 올린 영상을 참고해서 이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롭게 맵 만드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Create a New Space를 누르고요. 여기에서 빈 공간을 선택을 합니다. Empty Room을 이용해서 우리는 교실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입력하시고 Create Space 그 다음에 조인 더 게더링을 이용해서 들어왔고요. 제가 지금 게더를 앱을 이용해서 실행했기 때문에 겹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두 개를 동시에 실행시킬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를 종료하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인 것들은 안내를 해드렸지만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실 테니까요. 자, 방향키 WSAD를 이용해서 위아래 좌우 움직일 수 있고요. Z키 이용해서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숨어 다닐 수가 있고요. 그 밖에 이모티콘을 통해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교실을 만들어 볼 건데 우리가 교실 문이 앞뒤로 나와 있지 않고 한쪽에 둘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교실 문 위치를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보이는 아이콘 중에서 여기에 이 빌드 아이콘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Edit in 맵메이커를 눌러서 맵메이커를 실행을 해줍니다. 별도의 웹페이지가 하나 뜨면서 맵메이커가 실행이 됐을 겁니다. 여기서 수정한 것들은 바로 이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선택 툴을 이용해서 이 문의 위치를 옆으로 이렇게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옮기고 저장 버튼을 누를게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맵의 위치가 바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혼자서 편집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사람을 추가해서 이메일을 이용해서 초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해서 같이 편집할 수도 있겠죠. 이 초대를 하고 제가 올린 영상을 같이 첨부해서 맵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한다면 같이 힘을 모아서 빠른 시간 내에 맵을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맵 만들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네 가지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V는 셀렉트, 그리고 스탬프는 B, 지우개 E, 그리고 핸드 H. 자, 핸드는 방금도 사용했지만 이렇게 공간을 움직일 수 있고요. 확대해서 보다가 화면 안에 들어오지 않는 다른 공간을 보고 싶을 때 움직여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축소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컨트롤 키랑 휠을 이용해서 한 번에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도 있어요. 위에 있는 것들을 볼게요. 오브젝트는 말 그대로 물체고요. 타일 이펙트는 능력이 있는 타일입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보시면 임패스블 갈 수가 없는 거죠. 지나다닐 수가 없는 타일이고요. 그리고 초록색 타일은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포털은 내가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타일이고요. 프라이빗 에어리어는 이 사적인 공간입니다. 1번 아이디를 지정해서 이렇게 놓으면 여기 1번 프라이빗 에어리어가 생겼고요. 그리고 2번을 지정해주면 2번은 따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내가 1번에 있으면 2번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반대로 2번에서 이야기하는 것들도 1번으로 들리지 않게 됩니다. 스포트라이트는요, 제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지정하고 여기에 제가 서서 이야기를 하면 이 전체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 화면과 목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마쳤고요. 여기 임패서블 타일을 이용해서 아까 이동했던 문의 빈자리를 채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레이저 이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할게요. 여기도 삭제.
그리고 다시 B 버튼 이용해서 옆에는 이렇게 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자, wall and floors 두 가지로 나눠 있는데 지금 wall은 말 그대로 벽입니다. 자, 첫 번째 벽, 두 번째 벽,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벽이 있고요. 각 디자인마다 옆으로 좀 넘겨볼게요. 첫 번째 벽, 첫 번째 벽을 가지고 제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공간이 되죠. 이런 형태로 벽이 그려집니다. 컨트롤 Z 이용해서 뒤로 갈 거고요. 두 번째 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지죠. 세 번째 벽, 특이하게도 가운데 공간이 생기죠. 네 번째 벽, 다섯 번째 벽, 여섯 번째 벽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닥을 보도록 할게요. 바닥은 이런 타일과 이런 타일. 자, 타일의 질감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 기능은 동일합니다. 한 타일 한 타일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고요. 벽은 두 칸씩, 타일은 한 칸씩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레이저 버튼을 이용해서 선택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로우 버튼을 선택하고 이레이저를 이용해서 지웠을 때는 이 벽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벽을 선택하고 지워야 다음과 같이 지워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수로 모든 내용을 지우지 못하게 하는 배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장을 했고요. 이동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문 위치를 바꿨고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공간까지 임패스블 타일을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교실을 나갔을 때 복도가 나올 수 있게 복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일 이펙트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이 포털 타일을 활용할 건데 일단은 먼저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create a new room을 이용해서 2층 이렇게 2층이라고 이름을 짓고 엔터 키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공간을 만들겠냐고 이렇게 아이콘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빈 공간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림을 업로드 하지 않고 내가 직접 그리겠다. 선택을 합니다. 자, 우리 벽에 이 벽 아이콘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줄로 쭉 나열을 해도 됩니다. 기존 벽이 같은 색이니까 이렇게 나열을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플로어 바닥 색깔도 만들어줍니다. 저장을 하고요. 아까 이 공간에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이 스타팅 포인트를 지정해야 된다고 했죠. 이 스타팅 포인트도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지정을 하고 저장. 그리고 문을 추가해 두도록 할게요. 문. 자, 모어 오브젝트를 선택하신 뒤에 도어라고 검색을 하시면 도어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을 하면 문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두 개를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 자, 문에다가 이제 타일을 넣어 볼 건데요. 포털 타일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간에 넣고 포털 투어룸 그리고 교실 그리고 어디로 떨어질지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약간 앞에 거리를 두고 이쯤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쯤으로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복도에서
교실로 들어가게 포털을 설치했습니다. 반대도 해야겠죠? 교실에서 타일 이펙트 포털 타일을 이용해서 스탬프로 확인하시고요. 복도로 나오게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복도로 나오게, 아이고 실수했네요. 다시 복도로 나오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되는지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개인적인 공간, 이렇게 보면은 배경이 약간 어두워지죠. 여기 있고 나가볼게요. 오, 나왔습니다. 여기는 복도입니다. 복도에 왔어요. 자, 새어 들어왔죠. 또 이렇게 지금 복도와 교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됐네요. 자, 디테일한 부분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도에서는 임패서블 타일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곳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벽을 넘어서지 않게끔 오지 못하는 곳을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을 했고요. 삐져나온 부분은 지우고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나가 보면 이제 여기 한 칸은 임패서블 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동할 수가 없죠. 투명하게 해도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맵을 지금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에서 이 방과 방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각각의 오브젝트에 대한 기능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재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게더타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